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은계브리지힐 아파트는 2019년 1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1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35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 층수는 29층이며 용적률 213%, 건폐율은 17%입니다. 총 주차 대수는 916대로 세대당 1.09대입니다. 34평형의 월평균 관리비는 약 27만원입니다. 34평형의 공시가격은 3억 5,300만원, 보유세는 약 37만 4,20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당시 34평형 매매가가 3억 3천만원에서 최고 7억 7,300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2월 기준으로 5억 4,200만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30% 하락했습니다. 주변 편의시설로는 롯데마트 시흥점 1.1km, 하나로마트 북시흥점 1.7km, 스타필드 2.7k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신천연합병원이 약 1.4k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병원 71개, 약국 18개, 편의점 23개, 마트 2개, 학원 144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우터골 초등학교 817m, 시흥은행 중학교 447m, 은행 고등학교 488m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으로는 국공립 은계브리지힐 어린이집 59m와 꿈다리 어린이집 59m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신천역이 1.5km 거리에 있으며 여의도까지 약 60분, 강남까지는 약 65분이 소요됩니다. 한국 경제가 점점 더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다양한 정책 대출을 남발하며 돈을 풀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60조 원이 넘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한 빚을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구조로 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흐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1929년 대공황과 유사한 기술 혁신과 보호무역주의의 조합이 현재 반복되고 있으며 미중 무역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 글로벌 교역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하며 수출 감소와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수출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로 직결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주식시장 또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증시는 세계 주요 시장 중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으며 미국과 대만 증시가 20% 이상 상승한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증시는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일부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0%를 넘어서며 전세 보증금을 포함하면 13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대출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조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전세 대출과 보증을 통해 갭투자를 부추기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며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개입으로 단기적으로는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거품 붕괴가 불가피합니다.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같은 정책적 개입의 결과일 뿐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점점 하향 안정화되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주택 매물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는 매우 불안정하며 부동산 중심의 경제 운영 방식이 지속되는 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몰려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더욱 위험한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출산율 또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변화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과거 일본이 경험한 것처럼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가 맞물리면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떠받치는 정책을 중단하고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여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하며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정책이 지속된다면 결국 한국 경제는 부동산 거품 붕괴와 함께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경제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성장 둔화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낮으며 오히려 거품이 터지면서 급격한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외면한 채 정부가 단기적인 부양책을 계속 남발한다면 한국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